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천년 진달래님이 5시 30분부터 걷기 운동 40분 완료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부지런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새벽에 이제 나오다 보면 종종 걷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아침 새벽 공기 마시면서 걷는 거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울 때는 빼고요. 네, 그리고 1498님이 시사 집중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주셨는데 네. 시사 집중 아니고 시선 집중. 네. 그리고 문봉철님이 저희가 지금 오프닝에서 멍때리기 대회 3위한 곽윤기 선수 잠시 후에 만난다고 예고해 드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문봉철님이 시사 멍때리기는 없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시사 멍때리기는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될까요? 뭐 뉴스를 보여주면서 누가 평온을 유지하나 이런 걸로 해야 될까요? 통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저. 그래요? 달관의 경지에 오르셨습니까? 네, 예. 세상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면 이기는 건가? 대단하시네요. 네. 그냥 하는 말이죠. 여튼 시사 멍때리기 대회는 없나요? 라고 해줬는데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경기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한번 주최를 해볼까요?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왜요? 벌어지는 현상은 가끔씩 사람을 멍하게 만들거든요. 뉴스가. 네. 뭐 굳이 대회까지 합니까?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라이님이 금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왜 쉬는 날마다 비 소식이 있는 건가요? 금요일 같은 화요일이라는 게 내일을 염두에 두고 좀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예, 시선 집중은 생방합니다. 네. 네, 시선 집중은 생방합니다. 네. 내일도 함께해 주시면 되고요. 9566님, 제가 요즘 배속김 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배속김이 뭔가요? 뭐요? 두 분 이야기 진짜 재미있어요. 저는 오늘 4일째 배속금 하고 있어요. 배속김이 뭐죠? 피디님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일단 읽었는데. 배 과수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배를 속는 걸 말하는 건가요? 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튼 4일째 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배나무 속금이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하고 계시다고. 일할 때 듣는 시선 집중. 약간 어떻게 노동가처럼 뭔가 일할 맛이 좀 나는지 궁금하네요. 네, 격동을 시키기 때문에 근육에 그 자극을 주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라고 노동가 같은 시선 집중 시작해 보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일하며 총장의 입 역할을 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일할 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해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채용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신임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보좌해 일선 수사팀을 이끌어갈 차장검사들도 교체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맡았던 김창진 1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고영곤 4차장도 교체됐습니다. 검찰 안에서는 총장 임기가 9월에 끝나는 상황에서 정치적 수사를 염두에 두고 급하게 인사가 이뤄진 것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이것만이 아닙니다. 검찰총장 참모진도 거의 모두 교체가 됐는데요. 양석조 반부패 부장만 유임됐고 공공수사부장, 기획조정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 형사부장, 공판속무부장, 과학수사부장 등등이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네, 네오 언니님이 참 시기와 사람이 묘하게 교체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대다수의 분석은 방탄용 인사라는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그거 이외에 다르게 분석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거를 따라가겠는데요. 일단 그거는 그것대로 킵하고 유의해서 봐야 할 거 하나만 따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해서 봐야 될 거 어떤 걸까요? 자, 검찰 인사 발표가 있기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사전 협의를 했느냐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문재인 정권 때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를 하려고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를 하느냐 마느냐 어디서 하느냐 이걸 가지고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대서특필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그러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했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모처에서 만나서 인사 관련 협의를 했다고 하고 토요일인 11일에 이원석 총장이 대검 청사에 출근해서 인사 관련 보고도 받았다. 지금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전 협의를 하긴 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로 물어봐야 될 게 그게 정말로 협의냐 아니면 통보냐 오. 이걸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점을 제기하느냐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자 어제 오후에 검찰 인사 발표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뉴스가 줄줄이 올라왔냐면 지검장, 고검장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기사가 먼저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사의를 표명한 지검장과 고검장들은 왜 하필이면 같은 날 우르르 몰려서 사의를 표명을 했을까? 이거는 그 당사자들에게 인사가 통보가 됐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러면 통보 시점을 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최소 하루 전에는 통보를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제 오전에 줄줄이 사의 표명 글이 뭐 내부 통신망 이런 데 올라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토요일에 이원석 총장과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일요일에 지검장, 고검장들에게도 인사통보가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협의는 통과 의뢰에 불과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반대의 가능성도 있겠죠. 이원석 총장이 전적으로 인사안에 동의를 했다. 뭐 그래서 뭐 제로라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요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협의라는 모양새는 가졌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그냥 통보. 이원석 총장의 의사는 무시됐다. 이 가능성. 양극단의 가능성이 두 개가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제기할 문제는 이겁니다. 이원석 총장이 형식상 협의 과정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했다면 굳이 어제 강원도로 지방 순시를 갈 이유가 뭐가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다시 또 일정 중단하고 올라와서 오늘 전출 신고식에 참석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따라붙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이원석 총장이 지방을 순시한 건 결국은 항의 차원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이 따라붙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이 점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원석 총장의 거취입니다. 자 지금 대검 부장들 검찰총장의 참모진들이 8개월 만에 교체가 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것도 우수수입니다. 우수수. 이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결국은 검찰총장이 수족을 잘라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사를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나보고 옷 벗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임기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 이원석 총장이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도가 있어요. 당장 오늘 출근길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것부터가 지금 관심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그러면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원석 총장이 사퇴를 한다면 일선 검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저는 참으로 궁금하다. 두 번째, 어제 이루어졌던 검찰 인사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린다면 또 일선 검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참으로 궁금하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전 정부에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 일선 검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권의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규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양상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에서 보였던 모습과 같이 검찰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저항을 할지 한번 좀 지켜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이원석 총장의 입장이 오늘 나올지 좀 궁금하고요. 한편 여당에서는 지금 민주당 등 야당이 이런 검찰 인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네. 너무 검찰을 악마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 논평이 나오긴 했습니다. 뭐 그 점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민정수석실 부활 엿새 만에 나온 인사거든요. 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때 민심 청취를 위해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검찰 인사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해명했냐면 아니 이 인사가 엿새 만에 지금 뭐 실무 준비해서 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주현 민정수석이 사실상 낙점됐다라는 보도로 훨씬 전에 있었다라는 점 하나. 이 점 하나 상기시켜드리고요. 두 번째, 꼭 민정수석에 하지 않아도 면면을 속속들이 아는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뭐 임명된 사람부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입이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민정수석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의중이 투영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랑이님이 믿지 못하는 한동훈 사람의 교체 아닙니까? 라고 좀 관전평 보내주셨고요. 그게 지금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지금 이원석 그다음에 이번에 교체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 두 사람을 두고 정치권에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친윤에도 두 종류가 있지 않느냐. 찐윤이 있고 그냥 친윤이 있는데 이원석, 송경호 두 사람은 찐윤은 아니고 그냥 친윤이다. 굳이 분류하자면 오히려 한동훈 라인에 가깝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한 인사라고 한다면 이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건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후 정치적 행보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링님은 협의라고 쓰고 통보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평 보내주셨고요. 마징가님, 이 시국에 검찰 수사 인사 전면 교체 왜 했을까요? 새 국회 대비용일까요? 라고 또 평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관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표면상으로는 승진을 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요. 네. 그래서 한 언론은 좌천성 승진이다 뭐 이렇게 쓰기도 했던데 어제 최재형 목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이 수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수사 지휘, 실무 지휘를 하는 차장들이 지금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후임은 아직 안 정해졌죠. 그렇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차장이 교체가 됐으면 그 다음에 부장검사 이제 또 인사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봐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진단한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한 인사가 맞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휘,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라는 지휘는 사실상 힘이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여튼 오늘 아침 이원석 총장이 출근길에 입을 뗄지 거기에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또 다른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도곡동 딤섬집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저녁을 함께하는 걸 목격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주 목격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 목격된 시점이 11일이었고요. 도곡동 딤섬집에서 목격된 건 12일이었습니다. 움직임이 본격화된다는 느낌이 팍 오는데요. 그럼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일까? 뭐 다른 움직임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건데 어제 성일종 사무총장은 전당대회 시기로 7월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비가 궤도에 오르니까 몸풀기도 궤도에 올리고 있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12일 만나면 성격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자, 이 12일 도곡동 만남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니라 원희룡 전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천 계양을 지원 유세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만남을 요청했다라는 건데 이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200 몇십 명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지역구 출마 후보자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결국 형식적인 사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희룡 전 장관은 왜 이 타이밍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했을까? 이걸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게 좀 궁금한데 여권 관계자가 두 사람 간의 회동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던 원희룡 전 장관의 마음이 최근에 바뀐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 혹시 이분도 지금 몸을 푸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게 연대 차원인데요. 한동훈 등판설이 나올 때 항상 따라붙었던 추가 설이 뭐냐면 연대설이었었습니다. 이 연대 가능성을 전제로 하면 확인해야 하는 건 그 연대의 성격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연대를 하기 위해서 만남을 요청했다고 만약에 전제를 한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연대의 성격이 뭐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무엇을 위한 연대고 누구에 대응하는 연대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확실하게 각을 세워왔다는 점에서 반 이재명 연대는 뭐 맞겠죠. 근데 이건 뭐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권 내 역학구도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궁금한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태도 이게 뭐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요. 관련해서 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의 멘트가 지금 보도로 탔습니다. 이 멘트를 보면 그 한동훈 전 위원장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사라졌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졌다? 네.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원론적 발언이겠으나 만나지 못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언급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사정이 변경이 된 거냐?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할 사항은 제 짧은 머리는 이거밖에 안 떠오르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후 낙선자들을 용산으로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명장 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희룡 전 장관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선 논란이 불거졌을 때 곁다리로도 이름이 오르내린 적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동의 없는 인사로 원희룡 전 장관이 지목됐다. 이런 뭐 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습니다. 자, 그럼 원희룡 전 장관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슬슬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건가? 여부. 이게 최대의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체크 포인트에 밑줄 그어놓고요. 황소뭉치님 만나지 못할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라는 의견 올라와 계시고 유령님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 전대 출마하려다 봅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다들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긴 해요. 이쯤 되니까 오늘은 또 어떤 목격담이 올라오려나라고 살짝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용산에서 부르지도 않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역시 또 한동훈 전 위원장과 똑같이 잊히는 건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본인도 전대를 한번 출마를 저울질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 만나서 출마하실 겁니까? 탐색 차원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요거까지도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눈 이야기가 혹시라도 오늘 흘러나올지 좀 주목해 보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다들 기억하시죠? 이태원 참사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달 15일 열린 재판에 용산구청 직원 19명이 우르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용산구청 측 설명에 따르면 출장 처리된 사람이 12명, 외출 처리가 7명이었고 출장자 12명 가운데 4명은 여비 지급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감사 담당관, 미래전략 담당관, 홍보 담당관, 행정지원과 소속 직원으로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및 지방 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구청장 수행 업무 및 12구 참사와 관련된 소관 업무별 공판 내용 확인차 참석했다. 이게 용산구청의 설명이라는데요. 네. 한마디로 그냥 공무 차원에서 참석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공무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어차피 이거 지금 재판은 용산구청이 피고가 아니라 박희영 구청장 개인이 피고인데 이게 왜 용산구청 공무하고 연결이 됩니까? 100번 양보해서 공무라고 칩시다. 재판장에 들어가서 공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재판 진행하는 거 속개하는 겁니까? 속개하는데 19명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한 명은 재판장 기색 탐색하고 또 한 명은 검사 기색 탐색하고 또 한 명은 변호사 제대로 변호하나 그거 탐색하고 이러는 겁니까? 그래도 3명이면 족하잖아요.
19명이 우르르 몰려갈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답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쩌라고님 대단하네 라고 평 보내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